여보세요? 네, 검찰이라고요. 70평생 살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오후 2시 23분.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라고 했어요. 제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돈을 모두 빼서 안전계좌로 옮기라고 했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귓가에 울리는 그 남자의 권위적인 목소리. 김진수 검사라고 했던가요? 요즘 보이스피싱이 교묘하다는 건 알았지만 검찰이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짜 검찰이 맞냐고 노르니 홈페이지에서 김진수 검사를 검색해보라더군요. 진짜로 있었어요. 사진까지. 물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진짜 검사 이름을 도용한 거였죠. 이 놈들아,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구나. 은행에 가서 5천만 원을 찾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이 3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생명보험금 2천만 원과 제가 평생 아껴 모은 적금 3천만 원. 은행 직원이 물었죠. 이렇게 큰 돈을 왜 찾으시냐고.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냐고. 저는 집 계약금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검사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바보 같은 년. 왜 그 말을 믿었을까? 3번에 나눠서 이체했어요. 1,500만 원, 2천만 원, 그리고 마지막 1,500만 원. 손이 떨리기 시작한 건 2번째 이체를 하고 나서였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이미 3,500만 원을 보낸 상황. 이제 와서 멈출 수도 없고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마지막 돈까지 보냈습니다. 검사가 수고하셨다며 내일 돈을 돌려드린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다시 전화한이 없는 번호더군요. 그 순간 다리가 풀려 은행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의 차가움이 무릎으로 전해져 왔어요.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아서 눈이 아팠고 사람들의 시선이 온몸에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기당했다고 소리쳤어요. 5천만 원을 사기당했다고. 정희, 너는 바보야. 70년을 살아서 이게 뭐니? 애들한테 집만 되는 인생이 뭐니? 내가 바보야. 내가 바보야. 은행이 발칵 뒤집혔고 경찰이 왔고 딸들이 뛰어왔습니다. 큰딸은 한숨을 푹 쉬며 모르는 전화 받지 말라고 1,000만 번 얘기했다고 했고 작은 딸은 더 독했죠. 욕심이 많으니까 당한다고. 작년에 전세 사기도 당했다고. 며느리는 아예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아들에게 속삭였어요. 치매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 말이 가장 아팠습니다. 저는 정신이 멀쩡한데 이놈의 자존심. 평생 남한테 손 벌리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짐덩어리가 됐구나. 경찰서에서 조서를 쓰는데 경찰관이 그러더군요. 오늘만 3번째라고.
다 같은 수법인데 왜 자꾸 속으시는지 모르겠다고. 집에 와서 방문을 잠그고 일주일을 울었습니다. 김정희, 너는 바보야. 70년을 살아서 이게 뭐니? 애들한테 집만 되는 인생이 뭐니? 죽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아, 근데 이상해요. 그 순간 왜 하필 50년 전 그 겨울이 떠올랐을까요? 20살 때 구로공단에서 순자를 만났던 그날이. 1973년 겨울, 영하 15도를 밑도는 강추위였습니다. 구로공단 한성방직 3번 작업장. 방직기계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댔어요. 수백 대의 기계가 동시에 돌아가는 그 소음 속에서 우리는 하루 14시간씩 일했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의 냉기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고 실밥이 날리는 공기는 목구멍을 따갑게 했죠. 겨울인데도 작업장 안은 기계열로 후텁지근했고 땀과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순자를 처음 만난 건 그해 가을이었어요. 전라도 해남에서 올라온 18살 순자. 까무잡잡한 얼굴에 수줍은 미소를 짓던 그 아이가 제 인생을 바꿀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우리는 같은 기숙사 306호를 썼습니다. 2층 침대 10개가 빼곡히 들어찬 좁은 방. 저는 창가 쪽 위층, 순자는 그 아래층이었죠. 밤마다 순자가 엄마 보고 싶다고 훌쩍거릴 때면 저는 침대에서 내려와 그 아이를 토닥여줬어요. 괜찮아, 순자야. 우리 다 그래. 처음엔 다 힘들어. 그러던 12월 15일 사고가 났습니다. 기계의 실을 감다가 순자의 오른손 검지손가락이 롤러에 끼었어요. 그 비명 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돼지 멱다는 소리처럼 날카로웠어요.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빨간 피가 하얀 실뭉치를 적시고 콘크리트 바닥에 흥건히 고였어요. 그 철 냄새가 코를 찔렀고 순자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언니, 나 죽는 거야? 손가락 없어진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쇼크가 오는 것 같았습니다. 반장은 내 부주의다. 산재 처리 안 된다고 했어요. 병원비 30만 원을 내야 한다고 했죠. 30만 원. 그때 우리 월급이 18,000원이었으니 거의 2년치 월급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가 병원 침대에서 울면서 말했어요. 언니, 나 손가락 잘라야 할 것 같아. 돈이 없어서 장애인 되면 시집도 못 가고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실까. 안 돼. 그럴 순 없어. 내가 어떻게든 할게. 그렇게 말하고 나왔지만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망설임이 없었어요. 3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지만 순자를 보는 순간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농협에 가서 통장을 해지했어요. 정확히 30만 2천 원이 있었습니다. 통장을 해지할 때 직원이 물었어요. 결혼 자금이신가요? 아니요.
친구 병원비예요.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담담했습니다. 이게 맞는 일이니까. 우리가 남이가 공장에서 만났지만 우리는 가족이었으니까. 순자야, 이거 받아. 수술 받아. 언니, 이건 언니가 3년 동안 모은 돈이잖아. 우리가 남이가 빚이라고 생각하지 마.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갚아. 아니, 갚지 않아도 돼. 순자는 펑펑 울었고 저도 같이 울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어요. 손가락도 살렸고요. 하지만 순자는 공장을 그만뒀습니다. 더는 무서워서 기계 앞에 설 수 없다고 했어요. 1974년 봄, 순자가 고향으로 내려가는 날, 서울역 플랫폼에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어요. 개나리가 노랗게 피어 있었고 비둘기들이 투드등 날아다녔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 평생 잊지 않을게. 이 은혜 꼭 갚을게. 그냥 건강하게 잘 살아. 그게 갚는 거야. 기차가 떠나고 저는 텅 빈 플랫폼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순자에게서 편지 한 통 받았는데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죠.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가끔 생각해요. 순자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행복할까? 그런데 말이에요.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해요. 포기하고 싶을 때, 죽고 싶을 때, 하늘이 선물을 주더라고요. 2024년 8월 중순 KBC 뉴스데스크 기자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최근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피해, 특히 노년층이 표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5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잃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화면이 전환되고 정희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얼굴은 부쩍 수척했지만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건색 니트 가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었어요. 남편 생명보험금하고. 정희 할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머니, 이런 일을 당하시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정희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제가 젊을 때요. 1973년인가. 구로공단 한성방직에서 일했어요. 그때는 다들 어려웠지만 서로 도왔거든요. 같이 일하던 순자라는 아이가 기계에 손가락을 다쳤는데 제가 3년 모은 돈 30만 원을 병원비로 줬어요. 그땐 그게 당연했어요. 우리가 남이가 했죠. 기자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30만 원이면 그 시절 엄청난 돈이었을 텐데. 월급이 18,000원이었으니까요. 근데 후회 안 해요. 그 아이 손가락 살렸으니까. 근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각박해진 것 같아요. 사람을 못 믿겠어요. 같은 날 저녁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 정훈이 새 앨범 편곡 작업을 하다가 잠시 쉬려고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구로공단 한성방직에서 일했어요. 정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구로공단? 한성방직? 순자라는 아이가 기계의 손가락을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 속 할머니를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30만 원을 병원비로. 정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즉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가 생전에 보냈던 음성 메시지를 찾았습니다. 2022년 12월 3일.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 정훈아, 엄마가 평생 잊지 못한 사람이 있어. 정희 언니, 구로공단에서 만난 1973년 12월에 내가 기계에 손가락이 끼었을 때 30만 원. 그 언니가 없었으면 넌 태어나지도 못했어. 정훈의 손이 떨렸습니다. 매니저에게 전화했어요. 경, 지금 당장 KBC에 연락해서 방금 뉴스에 나온 할머니 연락처 좀 알아봐. 보이스피싱 당한 할머니, 김정희 할머니야. 갑자기 왜? 어머니, 은인이야. 평생 찾던 그분이야. 2024년 8월 중순 정훈이 뉴스를 보고 난 직후 매니저를 통해 방송국에서 정희 할머니 가족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정말 저희 엄마가 그러셨다고요? 에?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본인이 아닌 큰딸 연락처였어요. 여보세요. 김정희 할머니 따님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트로트 가수 정훈입니다. 어머님이 제 어머니의 은인이세요. 예? 정훈이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순자 이야기 30만 원, 그리고 어머니의 유언까지. 큰딸이 흐느꼈어요.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구나. 저희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제가 9월 7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단, 깜짝 선물로 하고 싶어요. 비밀로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가 요즘 너무 힘들어 하셔서. 이런 기쁜 일이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도 합류했습니다. 어머님 정훈님 팬이세요. 노래 자주 들으시거든요. 제가 자연스럽게 모시고 갈게요. 2024년 9월 7일 토요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큰딸이 억지로 떠민정훈 콘서트 티켓을 들고 저는 몇 달 만에 외출을 했습니다. A열 7번. 정말 맨 앞자리더군요. 발밑에서 올라오는 저음의 진동이 제 가슴을 두드렸고 공연장 특유의 향초 냄새와 수천 명의 체온이 뒤섞여 만들어내는 열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제 손에는 며느리가 쥐어준 응원봉이 들려 있었는데 어떻게 흔드는지 몰라 그저 꼭 쥐고만 있었어요. 조명이 꺼지고 파란 빛이 무대를 비췄습니다. 정훈이 걸어 나왔어요. 검은 정장에 흰 셔츠. TV로 보던 것보다 훨씬 멋있었습니다. 첫 곡은 인생아 고마워였어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바보같이 속고 또 속아도 그래도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가사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보이스피싱 5천만 원. 바보 같은 나. 그래도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인생아 고마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바보같이 속고 또 속아도 그래도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는 가사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보이스피싱 5천만 원. 바보 같은 나 그래도 살아가야 하는 거구나. 두 번째 곡 공장소녀의 꿈 전주가 나오는데 정훈이 갑자기 멈췄어요. 여러분, 오늘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분이 오셨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50년 전 한여궁 언니의 희생 덕분입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1973년 겨울 구로공단 한성방지.
18살 제 어머니가 기계 사고로 손가락을 잃을 뻔했을 때 20살 언니가 3년 모은 전 재산 30만 원을 선뜻 내주셨습니다. 정희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설마 그 은인을 어머니는 평생 잊지 못하셨고 돌아가시기 전 꼭 찾아서 은혜를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그분을 찾았습니다. 정훈이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조명이 정희 할머니를 비췄습니다. 김정희 할머님, 순자 엄마가 평생 그리워한 정희 언니 맞으시죠? 정희 할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순자, 정말 순자 아들이야? 정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50년 늦었지만 어머니 대신 감사 인사드립니다. 3,000명의 관객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기립박수가 터졌어요. 정훈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최근 보이스피싱으로 5천만 원을 잃으셨어요. 하지만 50년 전 하신 선행이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큰 봉투를 꺼냈어요. 어머니가 남기신 거예요. 원금과 이자 합쳐 5억 원입니다. 나머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은혜는 제가 천천히 갚겠습니다. 아니야. 이건 빚이 아니었어. 할머니, 저희 어머니는 이 빚 때문에 괴로워하신 게 아니라 은혜를 못 갚아서 괴로워하셨어요. 받아주세요. 정훈이 관객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른 공장 소녀의 꿈, 겨울 편지, 봄날은 간다. 모두 할머니 이야기를 어머니께 듣고 만든 노래들입니다. 그러니 로얄티라고 생각하시고 당당히 받으셔도 돼요. 한 관객이 외쳤어요. 할머니 만세. 웃음과 박수가 터졌습니다. 정훈이 정희 할머니 손을 잡고 무대로 모셨어요. 할머니, 한 말씀 해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정희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바보같이 사기를 당했어요.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50년 전 순자가 저를 살려줬네요. 여러분도 힘들 때 포기하지 마세요. 선하게 살면 언젠가는 돌아와요. 공연장이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김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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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희! 휴대폰들이 일제히 들렸고 이 장면은 실시간으로 SNS에 올라갔어요. 해시태그 정훈 콘서트, 해시태그 50년 만이 보답, 해시태그 구로 공단자 매해, 해시태그 보이스피싱 할머니, 해시태그 눈물 펑펑. 10분 만에 실시간 트렌드 1위. 하루 만에 유튜브 500만 뷰. 다음날 모든 아침 방송이 이 이야기를 다뤘고 정희 할머니는 하루아침에 국민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정훈의 제안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죠. 할머니, 이 기회에 많은 분들께 희망을 주시면 어떨까요? 유튜브 채널을 같이 만들어요. 대기실은 조용했어요. 가죽 소파에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고 에어컨 바람이 제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정훈이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에서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순자의 글씨였어요. 정희 언니, 1973년 12월 15일, 병원비 30만 원. 언니, 덕분에 손가락 살았다. 평생 잊지 못한다. 꼭 갚겠다. 언니, 보고 싶다. 50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피 냄새, 순자의 비명, 차가운 병원 복도. 정훈이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병상의 순자였습니다. 항암 치료로 쇠약해진 얼굴은 뼈만 남았지만 분명 순자였어요. 화면 속 순자가 아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정희 언니. 언니가 없었으면 내 인생도 없었어. 정훈아, 정희 언니를 꼭 찾아라. 30만 원. 그때 그 돈이 없었으면 내가 태어나지도 못했어. 언니가 없었으면 내 인생도 없었어. 순자야, 너 50년 동안 이걸 마음에 품고 살았구나. 더 놀라운 사실을 정훈이 알려줬어요. 할머님, 제 히트곡들이 다 할머님 이야기예요. 어머니가 매일 들려준 할머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었어요. 공장 소녀의 꿈 새벽 어스름 안개 속을 걸어 굴뚝 연기 자욱한 그곳으로 16 꽃다운 나이의 고향을 떠나 서울 옆풀의 봄에 홀로 섰네. 기계 소리에 묻힌 우리 청춘 하루 14시간씩을 감으며 엄마 보고픈 밤 서로 토닥이며 언젠간 나아질 거라 믿었네. 우리가 남이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잠의 연대 콘크리트 바닥에 꽃 피운 정 가난해도 나누는 마음 부자였네. 30만 원의 손가락을 살리고 5천만 원의 팔순을 올렸지만 50년 세월 돌고 돌아서 잊혀진 줄 알았던 은혜 돌아왔네. 2층 침대 좁은 방 12명 막걸리 한 잔에 눈물 나누던 그때 그 시절 우리들 이야기가 오늘도 누군가의 위로가 되네. 우리가 남이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잠의 연대 콘크리트 바닥에 꽃 피운 정 가난해도 나는 마음 부자였네. 지금도 어딘가 꿈꾸는 소녀들아, 포기하지 마라 내 꿈을. 오늘의 눈물이 내의 노래 되리니. 우리가 남이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잠의 연내 콘크리트 바닥에 꽃 피운 정 가난해도 너는 마음 부자였네. 공장 소녀의 꿈은 할머님이 16에 상경한 이야기. 눈 내리는 고향은 할머님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사랑아, 안녕은 할머님의 첫사랑 이야기. 내 인생이 노래가 되어 있었구나. 그날 이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정훈이 콘서트 중단하고 어머니, 은인 만나 유튜브 조회수는 500만을 넘었고 댓글이 수천 개 달렸습니다. 손주가 전화해서 할머니가 유명인이 됐다고 했고 며느리도 처음으로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작은 딸은
미안하다고 했어요. 엄마가 보이스피싱 당한 게 창피한 게 아니라 평생 남을 도우며 산 엄마가 자랑스럽다고 정훈이 제안했어요. 할머니, 유튜브를 같이 해요. 정희 할머니와 정훈이라는 채널을 만들어요. 나 같은 노인네가 무슨 할머니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될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유튜브 정희 할머니와 정훈. 첫 영상 제목은 보이스피싱으로 5천만 원 잃었지만 50년 전 선행으로 5억 원 받은 할머니였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0 김정희입니다. 제가 왜 5천만 원을 잃어야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 돈을 잃지 않았다면 순자를 다시 만날 수 없었겠죠. 정훈이도 몰랐을 거고 이렇게 여러분과 만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일주일 만에 100만 뷰를 넘었습니다. 댓글들이 저를 살렸어요. 할머니 덕분에 희망을 봤어요. 우리 엄마도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위로가 됐어요. 선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걸 증명하셨네요. 할머니, 인생이 한 편의 드라마예요. 순자, 묘에 갔습니다. 정훈과 함께 해남 어느 야산 중턱,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는 곳에 순자가 잠들어 있었어요. 50년 만이야. 순자야. 내가 이렇게 일찍 갈 줄 알았으면 더 자주 연락하고 살걸. 묘비에 국화꽃을 놓고 막걸리를 부었습니다. 순자가 좋아하던 막걸리였어요. 내 아들 정말 훌륭하게 키웠더라. 노래도 잘하고 마음씨도 곱고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웠을까. 바람이 불어 억새가 사각사각 소리를 냈어요. 마치 순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니, 고마워. 평생 고마웠어. 이제야 빚을 갚았네. 아니야, 순자야. 빚이 아니야. 우정이었어. 그때 정훈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가 저 위에서 웃고 계실 거예요. 드디어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셨을 테니. 그래, 순자야. 이제 편히 쉬어. 우리 이야기는 정훈이가 계속 노래할 거야. 봄날의 편지. 2024년 10월 가을. 순자 묘에서 돌아온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일 새벽 4시면 눈이 떠졌어요. 창밖은 아직 캄캄했고 골목길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날도 잠이 안 와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손끝에 걸렸어요. 1953년 충북 영동 5살 때 사진. 어머니가 절 업고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문득 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정희야, 우리가 살아남은 건 마을 사람들 덕분이야. 한 움큼씩 나눠준 곡식이 우리를 살렸어. 아, 그래서였구나. 내가 순자를 도운 것도 어머니의 그 가르침 때문이었구나. 다음 날 정훈이가 찾아왔습니다. 그 아이는 제 인생을 구술 기록으로 남기자고 했어요. 매주 수요일 우리는 마주 앉아 천천히
제 70년 인생을 되짚어갔습니다. 할머니, 어린 시절은 어떠셨어요? 저는 1950년대 영동으로 돌아갔습니다. 9살 때 이웃집 순덕이네가 굶어 죽을 지경이었는데 어머니가 우리 저녁거리 감자를 다 가져다 주셨어요. 그날 밤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평생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같이 굶으면 반만 배고프다. 11월 어느 날 MBC PD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구로공단 여공들의 다큐멘터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촬영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희 언니, 50년 만에 만난 박영자였습니다. 306호 룸메이트. 우리는 한참을 울었어요. 영자가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가 만들었던 희망 상자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고. 306호 식구들이 어려울 때마다 1,000원씩 넣었던 그 상자가 통장이 되어 3,200만 원이 됐다고 했어요. 우리는 살아있는 6명을 찾아 모였습니다. 12월 15일, 순자가 다친 날과 같은 날이었어요. 막내 미경이가 제안했습니다. 이 돈으로 장학금을 만들자. 2025년 3월, 한성방직 306호 장학재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첫 수혜자 중 한 명이 제게 편지를 건넸어요. 할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5월, 정훈이가 순자의 일기를 보여줬습니다. 1974년 3월 20일자였어요. 정희 언니 어머니 이야기를 들었다. 전쟁 때 온 마을이 언니네를 도왔다고. 그래서 언니도 그렇게 사는 거라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정훈이한테도 꼭 가르쳐야지. 눈물이 났습니다. 순자도 알고 있었구나. 이 마음의 연결고리를. 여름, 대학원생 김수진 씨가 찾아왔어요. 제 이야기로 논문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잊고 있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1959년 아버지가 폐렴으로 돌아가실 때 옆집 할아버지가 약을 주셨던 일. 1963년 서울로 올라올 때 동네 어른들이 뒷차 삭슬 모아주셨던 일. 그 모든 도움이 쌓여 제가 순자를 도울 수 있었던 거였어요. 가을, 정훈의 새 노래 어머니의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인을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만 그렇게 산 게 아니었구나. 그 시절 모두가 그렇게 서로 기대며 살았구나. 연말 KBS 특집에서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후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 시절엔 다들 그렇게 살았다고. 혼자서는 못 산다고. 서로 도와야 한다고. 방송 후 영동에서 메시지가 왔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마을이 자랑스러워요. 고향. 문득 그곳이 그리워졌습니다. 2025년 봄 영동으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정훈이가 옆에 앉아 있었고 영자도 함께였습니다. 고향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 집터는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가 감자를 나눠주시던 그 마당이 아직도 거기 있었어요.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절 알아보셨습니다. 정희 아니가 김 씨네 막내? 그분은 순덕이 어머니였어요. 90이 넘으셨는데도 정정하셨습니다. 니네 어머니가 준 감자 덕분에 우리가 살았어.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있나. 그러면서 낡은 봉투를 내미셨어요. 이거 네 어머니 사진이야. 우리 순덕이가 평생 모셨어. 사진 속 어머니는 웃고 계셨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환한 미소였어요.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정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런 인연들이 우연일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날의 들판이 푸르게 펼쳐져 있었어요. 우연이 아니었어요. 어머니가 뿌린 씨앗이 순덕이네를 살렸고, 순덕이 어머니가 간직한 감사가 50년 후 제게 돌아왔으니까요. 제가 도운 순자의 마음이 정은이를 통해 다시 제게 왔듯이 며칠 전 또 다른 편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75년 한성방직에서 일했던 정미라고 합니다. 할머니를 직접 뵌 적은 없지만 언니들에게 정희 씨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그 이야기 덕분에 편지를 읽다 말고 창밖을 봤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개나리가 피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어딘가에 제가 모르는 인연들이 있겠구나. 순자처럼, 영자처럼, 순덕이 어머니처럼 그들도 언젠가는 찾아오겠지요. 봄날의 편지처럼 불쑥. 그렇게 제 인생의 겨울은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의 인생에도 이런 봄이 찾아오겠지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속에 쓰인 곡은 제가 직접 제작한 곡들이에요.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끝에 넣어둘 테니 마저 들으시면 되고요. 건강 항상 유의하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 옛날 보잘것없던 내 청춘이여, 빛바랜 시련 속에 눈물 젖었네. 초롱한 눈망울에 별빛이 지고 그렁그렁 맺힌 눈물 흘러내리